크리스입니다. 토플 관련 질문 받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저는 수업하러 갑니다. of course. 예, 질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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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플 공부한 지 5개월. 오케이. 5개월.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점수가 안 나온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건가요? 리딩 스피드 라이팅 중에서. 스피킹. 자, 라이팅. 죄송한 말씀드리면요. 저, 2분 전에 수업이 끝나서, 지금 좀 목소리가 좀 많이 좀 불편하실 건데요. 자, 들으시려면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예. 미국에서 3년 살았다. 오케이. 미국 3년. 예. 어떤 영역이 안 나오는 건가요? 리딩 스피드 라이팅 중에서. 예. 리슨 스피킹은 점수가 괜찮은데. 그러면, 리딩이군요. 예, 리딩. 예, 리딩. 맞죠? 리딩 문제. 리딩이 어렵다. 맞습니까? 예. 오케이.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지금 질문하시는 학생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하이스쿨 가는 학생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한데요. 리딩 스피드 라이팅 중에서 상대적으로 리딩이 좀 많이 어려워한다. 예, 왜냐하면 토플 리딩이 루틴이나 일반적인 우리가 뭐 그런 리딩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history of science 블라블라블라 이런 아카데믹한 내용에서 아카데믹 주제이기 때문에요. 자, 현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대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사이. 자, 아카데믹 주제.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의 공통점은 자, 글이 상당히 논리적이다. 오케이. 따라서 한글 해석이 아니라 저는 얘를 논리 해석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를 스피드하게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플러스로 플러스 알파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리딩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출제되는 리스트 얘가 있습니다. 얘를 기본적으로 학생분들은 그냥 단순한 걸 좋아하시니까 얘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리딩 리스트라는 이건 일종의 영업 비밀인데요. 이걸 노출하면 잠시만 계시오시면요. 자, 제가 리스트를 잠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자, 리스트를 잠시 가져올게요. 한국말도 안 되네. 자, 저희 수업용 리스트이기 때문에요. 자,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거.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가 보이시나요? 네. 어디냐면 PDF. 잠시만 좀 기다려 보시면요. 잠시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얘가 지금 안 나오네. 잠시만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뭐 이런 건데요. 이 리스트인데. 제가 좀 연하게 예, 자, 여기 보시면 토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영역이 여기 보시면 히스토리. 오케이. 자, 보통 일반적으로 토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여기 보시면요. 자, 히스토리 1번 히스토리. 자, 잠시만 기다려 보시면 자, 잠시만 기다려 보시면 자, 얘가 시험에서 리딩 지문이 3개잖아요. 지문이 3개면 패시지가 자, 지문이 3개면 기본적으로 2개의 지문에는 요게 나올 확률이 99.9%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 플러스 세 번째 지문은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astronomy 별과 관련된 거 뭐. 네. 또는 얘가 안 나오면은 뭐 이런 거 geology 아니면 환경과 관련해서 예, 이게 지금 세 번째로 자, 많이 나오는 제가 순서대로 지금 적었는데요. 일반 토플 리딩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얘입니다. 예, 얘는 그래서 우리가 토플을 공부할 때 리딩 지문에서 이 히스토리와 관련해서 또다시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수업용이라서 제가 좀 오픈하기가 좀 주저하는 게 사실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히스토리는 자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지금 현재 2022년입니다. 2022년 시험에는 자, 거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히스토리는 historical event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자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Ice Age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2번 이 부분이랑 agriculture 농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 그 다음에 로마 관련된 도시국가 예, 거기 지금 이쪽 부분이거든요. 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부분이 기본적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 RSAG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있죠. 예, RSAG와 관련해서 RSAG 말기에 아시아에서 북미 지역으로 넘어갔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크라비시 피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동했던 루트와 관련해서 다수설과 소수설 두 개의 이론이 존재하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게 지금 현재 RSAG와 관련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게 지금 두 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리딩을 공부하신다면 이 RSAG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공부하시고 시험장으로 가셔야 된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 일단 간단하게 학생분을 위해서 적어드리면 RSAG와 관련된 랜드 브릿지 이론, 오케이, 랜드 브릿지 테오리. 오케이,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RSAG와 관련해서 관련된 주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RSAG와 관련해서 두 번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요. RSAG가 왜 일어났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문적으로 밀란코노비치의 띠어리라고 하는데요. RSAG의 원인. 여기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오케이. RSAG 원인과 관련해서 얘가 두 번째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찍어주는 소위 말하는 리스트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랜드 브릿지 이론, 그 다음에 RSAG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제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랜드 브릿지 이론과 관련된 두 가지 시험 문제 주제가 있습니다. RSAG와 관련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요. 밑에 보시면 농사와 관련해서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RSAG 그 다음에 고대 문명과 관련해서는 농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농사와 관련해서 이제 문명으로 넘어가면 고대 문명으로 넘어가면 문자와 관련해서 얘가 지금 여기와 관련된 주제고요. 문자와 관련된 게 요거고. 그 다음에 도시국가와 관련된 내용. 그게 로마와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컴바이닝해서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시험 유형이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히스토리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두 번째 히스토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I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이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시험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게 지금 2022년 상반기부터 리딩 히스토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얘가 제 기억으로 한 4년 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최근에 요겁니다. 이게 21세기 다시 말해 1930년대 미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여기 있죠. 여기에 지금 최근에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 여기를 보시면요. 히스토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랜드 브릿지. 자, 얘는 기본 중에 기본. 두 번째 라이팅 문자. 라이팅 앞에 농사. 그 다음에 라이팅. 그 다음에 IR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라고 한국말 하면 산업혁명. 오케이. 요게 기본 주제고요. 기본 히스토리에서 딱 두 개를 찍어 달라고 하면 시험에 가장 세 개를 찍어 달라고 하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1번. 그 다음에 농사와 관련해서 2번. 그 다음에 문자와 관련해서 3번. 그 다음에 산업혁명. 요 네 개. 요 네 개를 반드시 시험 치기 전에 시험장으로 가기 전에 이와 관련된 실전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시고 시험장 가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이 랍산소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얘도 사실은 여기 히스토리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얘가 지금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과거에는 얘가 지금 루틴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주제였는데 물론 여기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히스토리에서 가장 새로운 문제 유형은 자, 제가 여기 적겠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현재 히스토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히스토리와 플러스 오케이. 아트. 자, 이 부분이 결합이 되어서 믹스업된 주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리스트에서 가져오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저희 리스트이기 때문에 예, 요겁니다. 요거 아트와 관련해서 요거거든요. 요거 이걸 지금 이거 잘 보여드리면 저 이게 영업 비밀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히스토리인데 스페시픽하게 아트와 관련해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뭐 동굴백화부터 시작을 해서 그와 관련된 게 이제 최근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히스토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 경향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보이시죠?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로마 8월이 관련돼서 로마 도자기와 관련돼서 이 주제 예. 요게 이제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와 관련된 조각상 고대 이집트에서는 조각을 정면으로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고대 로마와 이 그릭과 다른 그런 이 고대 이집트만의 뭐 예술의 철학이거든요. 이 조각상이 프론트라고 하는 이 정면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조각을 만드는 거. 요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00년, 1700년 때 유럽의 인쇄문화, 프린팅과 관련해서 요게 또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엔션 로마와 관련해서 로마가 영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요 내용.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4개의 내용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지금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리스트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으로 가셔야 된다. 현재 히스토리 이 부분과 지금 현재 히스토리 관련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1, 2, 3, 4 얘는 기본이고요. 플러스 아트와 관련된 히스토리 얘와 관련된 히스토리를 공부하고 가시라. 오케이. 구체적으로 아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주제는 제가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케이. 요게 히스토리와 관련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는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어떤 주제를 픽업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딩쌤의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닝과 관련해서 리스닝이 아니라 랍산서 관련해서 이거 우리 리스트를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랍산서 있죠? 랍산서는 2개로 나눠집니다. 여기처럼 애니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동물과 관련된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과 관련된 주제 2가지로 나눠집니다. 2가지로. 그런데 랍산서는 이게 지금 히스토리 랍산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딩과 리스닝 공통 주제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주제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주제는 다이너소 다시 말하면 공룡의 멸종과 관련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지구상에서 지금 멸종이 5번인가 6번 이상 이렇게 거대한 멸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 보시면 KT extin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 보이시나요? 얘와 관련해서 뭐 유칸반도에서 새로운 흔적이 발견되어서 뭐 이게 지금 작년부터 지금 새롭게 주제로 엄청 핫하게 출제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얘가 KT extinction이라는 건데요. 이 주제를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으로 가셔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플에서 토플 리딩 리스닝의 랍산서에서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게 이 공생관계와 관련해서 여기 있죠? 예, 공생관계 식물과 동물이 스스로를 프로텍션하기 위해서 일종의 디펜스 메커니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 공생관계. 두 번째는 디펜스의 대표적인 건데요. 카모플라지라고 하는 이 변장하는 거와 미미크리. 지금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여기 미미크리와 관련된 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미미크리는 제가 학생들에 설명할 때 일종의 플라스틱 서전이라고 하는데요. 유사한 동물의 형태를 닮아가는 거. 그걸 우리가 미미크리라고 하는데 이 2개,
요 두 개 중에서 특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최근에는 카르포레이즈보다 미미컬리가 더 시험에 많이 나온다. 지금 현재. 예. 예 지문을 반드시 공부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랍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캠버링 익스플로저라고 그러는데요. 토플 리딩과 리스닝 하는 사람이 얘를 모르고 시험 나가면 안 된다 이게. 예, 토플에 엄청나게 랍산서에서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고 있는 캠버링 익스플로저. 다시 말하면 어느 날 인간과 같은 다세포의 시초가 언제 지구상에 나타났는가, 예, 이와 관련된 주제인데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캠버링 익스플로전이라고 되는 이게 지금 자 머스트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찍으시면 여기까지만 뭐 해도 충분하고요. 애니멀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 식물과 관련해서 오케이. 최초로 식물이 어떻게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었는가? 오케이. 이 식물의 evolution 진화 과정. 오케이. 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식물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제주도에 있는 특정 식물이 어떻게 하와이에도 있는가?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씨앗이 이동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시드 디스퍼전이라고 하는 이 이론. 얘가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애니멀과 관련해서 디펜스 메커니즘은 마찬가지로 식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펜스를 합니다. 오케이.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암석을 수시에 만나서 플라워링, 꽃을 피우는 거 있죠? 오케이. 폴리네이션. 이와 관련된 주제. 얘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기본 중에 기본. 여기까지만 하시면 랍산스는 충분히 정복이 된다. 그러면 리딩의 더미가 없다고 가정하면 기본적으로 지문이 3개잖아요. 지문은 3개 중에서 History of 랍산스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이건 뭐 이게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건 비밀인데요. 이거 랍산스는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히스토리는 범위가 엄청나게 광범위하지만 랍산스는 상대적으로 딱 특정 시험에 나오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의 지문에서 여기 보시면 뭐 이쪽에 시험에 나오는데요. 얘도 시험에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히스토리와 랍산스를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나머지 주제 여기 에스트로미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한 5개 주제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알러지는 한 4개 정도,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주제가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History of Science. 거기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주제. 걔를 가지고 컴퓨터로 온라인 버전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무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희 학원의 특히 영업 비밀이라 가지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주제를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리딩과 관련해서 궁금한 뭐 거기 문제가 많이 이게 토플은 한국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절대로 문제만 많이 풀어서는 이 점수를 만들 수 없다. 기본적인 이론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 뒤에 지금 수업이 있어가지고 일단 일단 질문을 하셨으니까 리딩 공부 방법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식인데요. 자 리딩 공부 방법 첫 번째 1번 자 스피드하게 리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 자 풀이 방법 얘가 없으면 자기는 이 한글 해석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글 해석으로는 절대로 토플 리딩에서 빨리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고득점을 받을 수는 없다.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그 다음에 자 예상 문제 리스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얘를
온라인, 다시 말하면 실제 시험장하고 똑같은 이 컴퓨터 환경에서 문제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 만들기. 예,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얘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글을 스피드하게 읽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모든 학생들의 공통점이 시험장 하면 특히 이 주어진 58분에서 60분 정도 되는 리딩 환경에서 이 서른 문제잖아요. 더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서른 문제에서 보통 한 23번 정도 풀면 오케이 시간이 타임업 시간이 끝나버립니다. 예, 23번 정도. 일일 학생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글을 빨리 읽는 방법, 스피드하게 읽는 방법. 예, 얘를 저는 이게 소위 말해서 한국형 리딩과 이 네이티브 스타일의 리딩의 다른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문을 빨리빨리 읽어가는 방법. 예. 그 다음에 이 문제 유형별 다시 말하면 지문에서 이 디테일 문제가 나오면 디테일 아니면 추론 문제가 나오면 이게 어떤 문제가 추론이고 어떤 문제가 디테일인가. 디테일도 문제가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론 인퍼런스도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문제 유형이 있다. 네이티브 스타일 리딩이라는 것은 글을 리딩을 할 때 네이티브 스타일 리딩이라는 것은 네이티브 스타일 죄송합니다. 이게 한글이 좀 어렵네. 네이티브 스타일 리딩이란 글을 읽을 때 한글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논리 장치를 중심으로 지문을 논리적으로 읽고 지문에서 문제를 예상하는 리딩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글 해석은 절대로 디테일하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왜냐? 한글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을 논리적으로 읽어가는 방법. 예, 그 정도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논리적으로 읽으면 어떤 노하우가 생기냐면 어디를 읽고 어디를 안 와도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 모든 것을 동일한 시간의 포션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지문은 내가 집중적으로 읽고 어떤 지문은 무시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시려고요. 예.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죄송합니다. 자, 네이티브 스타일의 리딩이란 한글 해석보다는 글을 논리적으로 읽어라. 글을 논리적으로. 지문은 논리적으로 해석해라.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글을 논리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이게 무엇인가 얘를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논리장치라고 하는 토플에서는 11개의 종류의 논리장치가 있는데요. 얘를 공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지문을 다 읽을 필요 없이 단락에서 특정 부분만 집중적으로 읽는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단락에서 특정 문장만 집중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 결과 글을 빨리 읽게 된다. 대부분의 이 리딩이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리딩을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다음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한글 해석도 중요하지만 한글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글을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게 되거든요. 토플 리딩의 가장 키포인트는 얼마나 문제를 빨리 푸느냐 이거다. 네? 그렇죠. 예, 특정 문장을 읽으시면 된다. 자, 이거 다 알려주면 안 되는데 특정 문장이란 자 쉽게 말하면 반드시
하는 특정 문장이란 1번 논리장치가 포함된 문장.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거든요. 시험에 두 번째로 문어체 문법이 포함된 문장. 세 번째 문어체 단어가 포함된 문장. 요 세 개 문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만약 여기에서 시험에 안 나오면 저한테 와서 따지시고요. 100% 토플 리딩에 나오는 시험은 문제 유형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문제 유형이 디테일이든 뭐 추론이든 서머리든 아니면 영장하는 문제든 관계없이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란 요 세 개입니다. 내가 논리 장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 논리 장치가 포함된 문장만 읽으면 될 거잖아요. 두 번째, 문어체 문법이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이 한국말 하면 한국 문법 선생님이 말하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문어체 문법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또 문법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얘가 포함된 문장, 그 문장이 이제 시험으로 출제된다. 세 번째, 소위 말하는 아카데믹 단어, 소위 말해서 문어체 단어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토플 시험에 나오는 문어체 단어가 한 48개 정도가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 거기에서 시험에 나오게 된다. 그렇죠. 토플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토플 시험에 토플 리딩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 이 부분이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문장이 되겠습니다. 문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얘는 리딩은 한 평균적인 학생이라면 한 2주만 해도 우리가 특정 점수를 만들 수 있다. 특정 점수를 만들 수 있다. 2주만 해도. 기본적으로. 방법은 첫 번째, 글을 빨리 읽는 방법. 자, 읽으시면, 오케이. 글을 스피드하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리스트, 방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하는 문제, 얘를 온라인에서 풀고 틀린 문제 오답노트 만들기.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좀 더 집중하는 학생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주면 된다. 리딩이. 그러면 한 2주 정도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주 정도면 충분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목표 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23점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게 루틴한 평균적인 리딩 생각 보시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뭐 이 정도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학생이 성실하지 못하고 이런 학생은 우리가 예외. 제가 말씀드린 평균적인 학생이라면 2주 정도면 위에 있는 이 루틴한 이 과정을 본인이 공부한다면 저는 2주 정도면 리딩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루틴을 따라간다고 하면. 리딩이 평균 27점, 28점이 나오려고 하면 본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다시 말해 온라인에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고 그리고 오답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디테일 1번부터 4번이 어떤 문제인가,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풀이하는가 그 공식이 있거든요. 스텝 1, 2, 3. 그 다음에 추론 문제 1번부터 4번이 어떤 문제가 추론 1번이고 어떤 문제가 추론 4번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추론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그게 내 머릿속에 딱 있다고 하면 문제를 엄청나게 빨리 풀 수 있겠죠. 당연한 거고요. 문제풀이 공식이 있습니다. 한글 해석보다는 문제풀이 공식이 있습니다. 문제풀이 공식.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디테일 문제라면 디테일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추론 문제라면 추론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법.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택지 있잖아요. 선택지 4개에서 정답과 오답을 구별해서 오답을 하나하나씩 소거하는 방법. 이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학생들이 좋아하잖아요. 공식이 있다. 그래서 문제를 이 유형별로 문제풀이하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선택지에서 정답과 오답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공식이 있다. 공식이. 네. 그래서 얘를 저희가 공부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문제를 토플 리딩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얼마나 스피드하게 빨리 푸느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능하다. 유형별로 추론 1번 문제라면 추론 1번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요. 디테일 1번이라면 디테일 1번 문제, 그 다음에 디테일 2번 문제, 그 다음에 디테일 3번 문제, 그 다음에 디테일 4번 문제. 각각의 문제를 풀이하는 풀이 방법, 다시 말하면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유형별로 문제를 빨리 푸는 공식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주면 우리가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2주면 리딩 점수를 만들 수 있다. 핵심은 예상 문제 리스트를 얼마나 많이 푸느냐. 여기 달려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문제를 하루에 100문제를 풀어봐야 필요가 없잖아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하이리 높은 그런 문제를 10문제라도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일상영어는 일상영어 얘는 우리가 저는 학생들에게 넷플릭스 영어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영어. 얘는 그냥 구어체잖아요. 구어체. 오케이. 구어체. 얘는 논리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논리적으로 말하지는 않으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디베이팅이라고 부른다. 디베이팅. 토론할 때. 이때 우리가 논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잘 설득시키려고 하면 그런 거고요. 토플 영어와 일상 영어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토플 주제가 기본 토플 시험에 나오는 주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6개의 아카데미 주제 여기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글의 특히 리딩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문어체 단어와 문어체 문법 그리고 논리 이렇게 구성된 글이기 때문에 얘를 논리적으로 읽지 않고 한글 해석을 하시면 첫 번째 점수가 빨리 나오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문제를 빨리 풀기가 힘들다 이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점수를 빨리 만들 확률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제가 지금 뒤에 수업이 있어가지고요.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빨리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평일엔 그렇다면 평일에 저는 주말반보다는 주말반은 집중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주말반보다는 저는 겨울방학 저희가 8주 완성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금 거의 nearly 마감 단계에 있는데, 예. 여기 8주 이 8주 안에 점수를 만드는 그런 이게 방학 때만 여름과 겨울에만 저희가 오픈하는 건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기를 제가 추천드린다. 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8주 만에 우리가 점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얘가 지금 1주부터 2주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리딩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3주부터 6주까지는 문제풀이,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7주부터 8주까지는 마지막 실전 단계. 얘를 이렇게 가는 컬입니다. 리딩과 리서치 스페인 라이팅을요. 네 가지 영역을 동시에 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9 to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인가요?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방학 때는 이 8주 안에 점수를 끝내는 점수를 만드는 그래서 토플을 끝내는 이 프로그램이 가장 괜찮은 것 같다. 그러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예. 예전 우리가 토플을 저는 어떻게 지금 얘기하냐면 2015년 토플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토플 있고 2020년 코로나 때 토플 있고요. 토플. 그 다음에 2022년 토플이 있다. 자, 얘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토플이. 그래서 2015년 토플은 그냥 수능 영어 수준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 영어 수준. 예, 엄청나게 쉬웠습니다. 2015년은. 엄청나게 쉬웠고요. 지금 현재 2022년 토플은 2022년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리딩과 리스닝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어렵게 나오고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특히 독립 라이팅 주제가 조금 SAT 스타일로 조금 더 어렵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근데 라이팅도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 이게 어떤 템플릿이냐면 점수로 보장된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래서 뭐 라이팅은 이 템플릿만 외우시면 최소한 23점은 보장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30점으로 맞으려고 하면 조금 더 집중적인 이 첨삭이 좀 필요하고요. 첨삭이 필요하다. 리딩도 뭐 이게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2주면 충분합니다. 실전 문제만 조금 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그 리스트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문제를 공부를 하시면 점수는 더 쉽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스피킹 라이팅은 기본적으로 점수가 보장이 된 템플릿이 있다고 하면 그 템플릿 안에서 제 수업은 상대적으로 스피킹과 라이팅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스피킹 라이팅은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되게 쉽다. 이게 템플릿만 엑셀런트 하면. 반대로 리스닝이 좀 시간이 걸리고요. 왜냐하면 리스닝 또 노트 테이킹 부분에 노트 테이킹이라는 이 부분을 좀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스닝은 알아야 될 백그라운드 주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텍스트북에는 그 자료가 없고요. 제가 수업이 시작하면 학생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이 핸드아웃을 줍니다. 이 핸드아웃이 되게 좀 학생들 표현에 의하면 진짜 중요한 템플릿이다. 그 핸드아웃 자체가 리딩도 핸드아웃이 있고요. 리스닝도 문제풀이 핸드아웃이 있고 스피킹도 마찬가지로 템플릿이라는 이 템플릿과 그 다음에 템플릿을 이용해서 어떻게 논리를 구사하는지 그와 관련된 템플릿이 있고
라이팅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백그라운드 자료로도 충분히 리딩 공부를 할 수 있죠. 예, 백그라운드 자료로도 이 토플은 길어지는데 백그라운드가 무지 중요하다. 백그라운드가 왜냐하면 백그라운드를 알게 되면 이 글을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백그라운드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토플은 백그라운드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와 관련된 이 백그라운드 자료도 토플 백그라운드 자료도 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 텍스트북으로 만들어 놓은 제 그 교재도 있고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 시간을 활용합니다. 예, 충분히 뭐 활용할 수 있고요.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또 뭐, 궁금한 그런 질문이나 이런 게 있나요? 박사과정학과 영상 중인데. 기본적으로 박사과정 가시려면 최소한 100에서 117, 스탠퍼드 같은 경우 117, 뭐 이 정도의 뭐 이런 게 토플 점수가 필요한데요. 얘를 집중적으로 제가 항상 학생한테 하는 얘기인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라. 네, 토플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리딩은 마냥 보편적인 평균적인 학생이라고 하면 충분히 따라갈 겁니다. 리딩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 학생들에게는 리스닝이 어렵다. 리딩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리스닝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뭐, 8주 정도면 뭐 충분히 100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원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관련해서 공부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를 제가 드리거든요. 이걸 드리면 그 리스트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질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저희 이 커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쭉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입니다.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그 다음에 온라인 문제풀이, 그 다음에 피드백, 그 다음에 오답 노트 만들기, 그 다음에 요게 6시까지고요. 6시 지금 스케줄 따르면 6시 40분인가? 40분부터 스피킹, 라이팅, 라이팅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첨삭 받기. 이게 제 루틴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이렇게 9 to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8주 8주면 자 토플 점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이죠. 리스트를 일찍 끝내면 9시부터 일찍 갈 수는 있죠. 스피드라이팅 첨삭도 무한대로 합니다. 무한대로. 저는 뭐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뭐 그렇지 않은 학원도 많이 있는데 저는 무한 첨삭을 해줍니다. 학생이 원하는 만큼. 제가 직접 제가 첨삭합니다. 조교가 하지 않습니다. 조교가 하지 않습니다. 감히 조교가 어떻게 첨삭을 하겠습니까? 이 조교가
토플 라이팅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안다고? 예, 저희하고는 조교가 첨삭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첨삭하고 설명해 줍니다. 스피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6시 보통 학생들은 6시에서 6시 한 30분까지 이게 쉬는 시간인데요. 저녁 브레이크인데 보통 학생들은 한 6시 저녁 시간은 이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희 학원은 기본적으로 되게 99%의 학생들이 되게 성실한 학생이고요. 그래서 그 6시부터 이제 스피킹을 미리 이렇게 공부해서 첨삭을 일찍 받고 일찍 좀 가는 학생도 있고요. 뭐 9시까지 남아서 이렇게 스피킹 라이팅 하고 가는 학생도 있고요. 저희는 조교는 노웨이. 조교는 절대로 조교가 첨삭하지 않습니다. 조교가 첨삭하면 망합니다. 자, 전부 다 제가 첨삭합니다. 조교는 첨삭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직장인 주말반 또는 이런 주말반이 있고요. 그 다음 평일에 있는 윅데이 학생들은 대부분이 휴학생 중에서 미국으로 가려 미국 유학, 그 다음에 일본 유학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 중에서도 뭐 잠시 휴직한 분들, 이런 사람들이 메인입니다. 스타디는 저희는 개별 스타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X 개별 스타디 필요 없고요. 처음부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일 해야 할 리스트가 있습니다. 공부 리스트를 그대로 하고 제가 확인한 다음 피드백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끼리 스타디하는 것은 저는 절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토플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영어인데 학생들끼리 스타디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게 토익 영어라면 스타디에서 뭐 이렇게 거의 되겠지만 토플은 절대로 스타디가 필요가 없다. 토플은 스타디하면 스타디는 그룹 스타디는 저는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디를 제가 하라고 하지 않고요. 제가 뭘 할지 공부 리스트를 줍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전부 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노. 조교가 수업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X입니다. 조교가 감히 조교가 무슨 이 토플 수업을 한다고 이게 조교가 수업을 리딩하겠습니다. 그러면 망한다 이게. 토플은 지극히 토플은 이런 말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토플은 전문가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게 조교가 뭘 하진 않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조교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토플은 절대로 조교가 이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조교가 있어도 조교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실력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교가. 아무리 조교가 예를 들어서 110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120점을 맞은 조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조교일 뿐이다 이게. 아는 것과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르치는 영역과 내가 토플 점수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영역은 완전히 다르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120점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리 12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교는 조교일 뿐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티칭을 시키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토플은 최소한 상당히 어려운 영어라서 전문적인 영어라서 최소한 양보로 해도 한 7, 8년 티칭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토플은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조교한테 뭐 수업을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토플은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뭐 1, 2년 뭐 토플 가르치거나 뭐 그냥 유학 갔다 와서 바로 토플 수업하거나 뭐 이런 어설픈 그런 건 아니다. 수업 등록은 이게 저희 그 학원에 가시면 거기 상담할 수 있는 컨택할 수 있는 그 연락처가 있거든요. 뭐 카톡 번호든 이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저희 상담 카톡이니까 상담 왜 이래? 자, 오씨 왜? 크리스토퍼. 오케이. 자, 열로 이 카톡이거든요. 카톡. 일로 이제 컨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상담 번호 휴대폰인데요. 이쪽으로 그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가시면 co.co.kr 이거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데 co.kr 여기 가시면 관련된 이 정보 이런 게 있고요. 또 학생들의 수강 후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학생 점수 후기라고 해서 거기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이렇게 그걸 하시면 되고 수강 신청을 전부 다 예약을 합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신청을 모두 사전 예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2, 3개월 내에 전부 다 사전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전 등록 절차나 이런 것을 거기 학원 상담이나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겁니다. 예, 카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가요?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잠시 후에 토플 수업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